빌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빌라가 대부분 등기부를 보고 시세를 감정하면 깡통집이 너무 많아요. 빌라를 매입할 때는 대출이 아파트보다 많이 나오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상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빌라 대출이 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금융톡의 건대남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대출 중에서도 빌라 대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내가 구입하고 싶은 빌라가 위치한 지역의 그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진 않을지, 당연히 달라지겠죠. 또 이미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이 빌라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했을 경우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될지 이런 점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른 빌라 매매 대출에 대한 LTV 한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 대출의 경우에는 빌라의 구입 목적과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매입 자금과 그리고 이제 추가 대출이나 사업 자금 용도로 쓸 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빌라도 규제를 받고 있으면 투기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 이 비규제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알아만 두신다면 대출을 받으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금 용도에 따른 빌라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 텐데, 크게 생활자금, 즉 추가 대출과 그리고 내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 자금 용도로 구분해서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빌라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빌라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잠깐 넘어갈게요. 짚고 넘어갈게요. 빌라 종류는 다세대, 그리고 이제 연립주택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거래 비율이 높지 않아서 시세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대단지고 1000세대 이상 많이 살고 있으니까 시세가 좀 많이 형성된 거에 반해서 빌라는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감정가에 따른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건데, 이런 경우도 이제 감정가를 좀 높게 책정받아서 LTV를 조금이라도 높게 받는 게 좀 유리하겠죠. 이 매매대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실 때는 아파트랑 동일합니다. 이 물건지 가격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인 빌라를 매입하신다고 하면 2억이 40%인 8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계 대출이죠.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실 때는 빌라 감정가의 5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비규제 지역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실 때는 빌라 감정가의 70%까지 가계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감정가 기준이니까 감정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비규제 지역인 경우 2억 원 정도 되는 빌라를 매입한다, 그럼 1억 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규제 지역일수록 LTV 한도가 낮아지고 비규제일수록 한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도는 1금융권 기준이고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빌라 담보대출은 아파트처럼 시세가 나와 있어서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활자금을 포함한 추가 자금으로 빌라 담보대출을 하실 때에도 일반적으로 이 감정가의 최대 85%까지 제2금융권 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부채가 있으시다면 빌라 감정가에서 채권 채권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대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한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각자의 상황, 그 여건에 따라 빌라 후순위 담보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분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빌라 담보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최대 90%, 이것도 아파트와 동일합니다. 제2금융권 등에서 가능합니다. 캐피탈, 저축은행, 생활자금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있으시면 채권 채굴을 빼셔야 되고요. 사업자금은 보통 생활자금보다 한도가 많이 높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때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자금도 생활자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한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각자 이 차주분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후손이 대출이라든가 사업자금의 대출 그 한도가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해 주시고 이게 좀 정확하게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시다면 이제 아파트 금융톡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대출을 위해 저 건대남 김진수가 준비한 내용이 어떠셨나요? 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른 빌라 대출과 빌라 후순위 담보 대출에 대한 궁금한 점과 알고 싶으셨던 점이 시원하게 풀리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달아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대출 상담사입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아파트 금융톡으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빌라 대출에서 얘기할 게 많아요. 첫 번째로 아파트는 시세가 형성돼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KB 시세라는 게 있어. 뭐 대단지 1000세대, 2000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이사를 많이 가고 서울 집도 사고 파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시세가 형성이 잘 돼 있단 말이죠. 또 원하는 수요자들도 많고. 근데 빌라는 고작해야 8세대, 10세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은 그 세대에서 이사를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시세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빌라는 사실은 매입하고 나면 대부분 가격이 쭉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빌라가 대부분 등기부를 보고 시세를 감정하면 깡통인 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추가 대출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금융사들도 이금융권도 마찬가지인데 이금융뿐만 아니라 대부업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만을 선호하지 빌라를 선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출받기 되게 힘들어. 그게 빌라 대출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예요. 빌라를 매입할 때는 대출이 아파트보다 많이 나오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상은 그게 아닌 거죠.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왜 집을 그 가격 주고 샀는데 대출이 안 나오죠? 감정가가 왜 그렇게 나와요? 하는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입하면서 그 분양받으면서 대출받는 건 아파트보다 수월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어려운 거죠. 아무튼 빌라 감정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아무튼 이거를 저는 썰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